다음은 역시나 또 바이든 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이든의 재정, 세금 정책인데요. 저는 뭐 항상 얘기했습니다. 바이든은 계속 처음에 일단 크게 지르고 현실 가능성은 낮고 그래서 계속해서 후퇴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는. 역시나 이번에 또 후퇴가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바이든 정책에 대해서는 영상을 참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요것들 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왜 이제 후퇴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면 요거 이제 뒤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한 번 후퇴를 보였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때 뭐 이제 긴급해서 돈 주겠다고 할 때 1.9조 달러. 이게 이제 가정당 이제 그 원래 600불 주던 거 말고 이제 1,400달러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지원안 만들 때 최저임금 원래 인상 2배로 하자라는 거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 최저임금 인상 2배라는 거 지금 쏙 빼고서 이때 당시 요 1.9조 달러 지원안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아주 민감한 사안들은 처음엔 넣고 그래서 쇼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는 없애버려요. 합의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른 거에 또 두 가지가 있죠. 뭐냐면 법인세율 인상, 양도세율 인상이 있습니다. 사실 시작부터 시장은 이거 별로 믿질 않았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이만큼 오른다고 했으면 이미 증시 조정 여러 번 왔을 겁니다. 안 왔잖아요. 안 온다는 건 안 믿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런 소식이 들렸죠. 법인세율 인상 안 한다. 공화당의 한 발 더 양보한 바이든, 법인세 최소 15%, 새 카드 제시. 바이든 법인세 인상 접나, 공화당의 타협안 제시. 미국 바이든표 인프라 부양책 흔들, 규모 축소, 법인세 타협 안가님. 뭐 기사에 나왔던 거니까는 그래도 한번 볼까요? 조금 더 내용을 보면요. 공화당의 한 발 더 양보한 바이든 해가지고서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 계획이라고 명명한 1조 7천억, 요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일자리 계획, 이제 인프라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 타협안을 새로 꺼내들었다라는 건데, 당초에 그쵸 이게 맞죠. 2.25조 달러였죠. 2.25조 달러를 얘기했던 거였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재원은 뭘로 마련하느냐 하면은 기업 증세로 마련하겠다. 해서 법인세율을 21% 현행에서 28%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것뿐만 아니라 딴 것들도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최저세율입니다. 그게 이제 15%였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 중에서 하나였어요, 사실. 여러 가지 그 증세 안 중에서. 근데 그럼 딴 건 다 없애고 지금 15% 요거 남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래버린다는 거는 내가 재원 마련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자, 법인세 카드와 별개로 사실 이제 인프라 예산도 그러면 2.25조 얘기했는데 1조 달러까지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원 마련이 안 되니까 재원 마련 안 되는데 재정을 무작정 푼다고 막 어떻게 계속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는 처음에 재정 쓰겠다는 것도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재정의 수혜주가 될 것이라 예상되었던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친환경 쪽이죠, 보통. 예. 여하튼 그래가지고서 보면은 자 이게 있죠. 여야 간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동원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경우 이를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가려면 60석의 동의가 필요한데 예산 조정 절차를 가동하면 과반만으로 표결을 시작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독 통과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어쨌든 이제 인프라 법안의 규모도 법인세 인상을 안 하면 작아진다는 거고 2.25조가 1조가 되니까는 그러면은 바이든 정책 수혜주에 대한 굉장히 악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는 오늘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G7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 합의 근접, 미국 15% 제한, G7 재무장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 15% 합의 가까워져.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게 쏟아져 나오는 걸 보니 정말로 그냥 세율 인상은 안 하고 15%만 세우고 끝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후퇴를 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채널에서 많이 다뤘다고는 하는데, 안 보셨을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바이든 재정의, 이제 증세에 대해 갖고요. 일단 이게 처음에 바이든 후보 시절,
어, 내용입니다. 10월 달이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했을 때 기업 입장과 개인 입장이 나뉜다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죠. 자, 세금 폭탄이다. 바이든이 되면 바이든이 말한 대로 기업 증세가 다 일어나면 S&P 500 기업 수익이 9.2% 급감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세 가지 큰 꼭지가 있다. 최고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할 것이다. 그 다음에 미국 기업에 대한 최저세금 세율을 신설할 건데 이게 15%다. 그리고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거둔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을 현행 10.5에서 21%로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에서 쓴 자료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각각이 어느 정도의 임팩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21에서 28%로 올리는 게 5.3%의 영향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그 글로벌 최저세율을 현행 10.5에서 21로 올리는 거는 1.8%의 영향이 있을 거다. 마지막으로 미니멈, 그러니까 최저세율을 신설하는 것은 1.2%의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이건 다 합치면 8점이죠. 여기는 이제 여기 아마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였을 텐데 9.2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 개 보시면 한 8에서 9% 정도 바이든이 얘기한 대로 증세가 되면 그 이제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할 거다라는 거였죠. 근데 그 중에서 차지한 요인 중에 법인세율 인상, 글로벌 이제 그 에서 걷어들인 세금에 대한 최저세율을 인상하는 게 훨씬 컸고요. 미니멈 세율을 새롭게 15% 제정하는 거는 1.2%, 약간 1%밖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거 하나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S&P 500에 바이든 그 증세에 따른 기업 증세에 따른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가장 쉬운 길을 택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이때 당시에 어떻게 얘기를 드렸냐 하면 이거 증시에 영향 없다. 별로 당분간은. 왜 그러냐면 실제로 실행은 2, 3년 뒤가 될 거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거를 논의를 했고 1년 뒤에 통과를 해가지고서 실제 시행은 16년 11월 달에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근데 실제 시행은 18년도에 됩니다. 그럼 바이든도 빨래 22년 아니면 23년에 시행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열심히 주식 해먹자는 겁니다. 증세는 2에서 3년 뒤인데 재정 확정은 먼저 하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일단 돈부터 한번 확 하고 증세에 대한 부담은 나중에 생각하자. 근데 사실 증세 저만큼 할까? 수위 조절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때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세율 인상폭이 낮아지지 않을까? 몇몇 정책은 폐기되지 않을까라는 현실론이 대두가 됐던 거죠. 와, 이게 작년 제가 10월에 만든 자료거든요. 몇몇 정책은 폐기가 됐죠, 지금. 세율 인상폭은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예, 대단하네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50센트 유명한 그 래퍼죠. 흑인 래퍼죠. 욕이 많아서 제가 뭐 말을 못 하겠네요. 어쨌든 이제 세율 너무 높아갖고 바이든 지지 안 하고 트럼프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개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 세율을 높이면은 지지자들까지 떠나갈 수 있는 요소라는 거죠. 사실 개인에 대해 갖고서 세율을 양도세율 높이면은 1.8% 정도 이제 그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원래 자료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바이든의 정책은 저때부터도 이미 너덜너덜해질 거다라는 예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굉장히 너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런 자료들도 있어요. 이게 언제 나왔냐 하면은 3월 달에 나온 자료죠. 이때 이제 그 미국 증세, 기업 증세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between the lines 해가지고서 28이라고 했는데 25나 6 정도에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팽배에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팽배에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 자료를 보여드린 게 좋겠네요. 네. 자, 이제 이때 당시가 제가 이게 4월 24일 날 라이브 했던 자료인데 바이든표 재정정책
이제 나오면서 뭐 개인 증세, 양도세율 이것까지 얘기하면서 쭉 한번 요게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이제 새롭게 내용 뭐 나오는 거 언론부터 먼저 슥 흘려가지고서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1탄, 2탄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 쫙 나온다. 기업 증세, 개인 증세 다 나온다. 근데 이거 실제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했었을 때 보시면은 쭉쭉쭉쭉 내려가서 보면은 우려하지 말자. 우리가 이미 1탄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 1탄에서 범위수 28로 인상한다 그랬는데 맨친 의원 민주당에서 반대하니까는 25가 거의 기정사실화가 이때부터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세율 15%도 이게 원래 안은요, 아까 전에 그 1.2% 영향받는다 했던 게 원래 안은 적용 기준을 순이익 1억 달러 이상이라 했거든요. 그 다음 각종 공제도 안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순이익 20억 달러 이상, 그 다음 연구개발 등은 공제에서 허용해주는 걸로 이미 이건 보고서 나왔어요.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저거요, 1%도 영향 못 미쳐요,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 증세는 계속 완화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왜 이렇게 양보하느냐? 의회 구성이 나쁘다는 겁니다. 예산 관련하는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해요. 60표가 필요한데 블루웨이브이기는 하지만 지금 50대 50이거든요. 이걸 넘어서려면 예산 조정안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사용해도 그럼 이제 이거는 50대 50인데 그 카밀라 해리스 저기 부통령 한 표 더하면 51대 50으로 한 표 처리 이깁니다. 근데 51대 50이라는 거는 민주당에서 100% 그 안에 지지했을 때예요. 민주당이 또 뭉쳐야 되는 거죠. 근데 맨친 같은 사람은 이거를 동의를 안 해요. 민주당이지만. 이미 우리가 1.9조 달러 통과시킬 때 최저임금 2배 인상안이 빠지는 걸 받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요, 예산 조정안은 이번 회기에는 지금 한 차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탄, 2탄 있다 그랬잖아요. 1탄은 인프라 투자 더하기 기업 증세, 2탄은 보건복지 더하기 개인 증세였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써요. 근데 원래부터 얘기했습니다. 바이든은 1탄에 더 집중하겠다고. 그러면 일단 2탄은 물 건너간 거예요. 개인 증세와 양도세 이거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일단은 주식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1탄의 것만 남은 건데 이 1탄도 지금 1조 달러로 규모 줄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럼 이거죠. 이제 민주당의 소장파는 왜 존재하는가? 다 같이 그냥 힘을 합쳐가면 되지 않냐? 근데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도 보셨겠지만 민주당 인기 압도적이질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트럼프를 아주 그냥 안 좋게 보고 그럼 민주당 인기가 어마어마하고 압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선거 보면 그렇지 못했거든요. 하원에서 고전을 해요. 그전 선거 대비해 갖고서 하원에서 공화당하고 격차가 훨씬 줄어들어 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전력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2008년대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 블루웨이브로 당선이 됩니다. 근데 바로 2년 뒤에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뺏겨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오바마는 본인이 하고 싶던 정책을 다 못 펴니다. 이번에도 그렇겠죠. 과격한 정책을 쓰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 중에 중도파가 떠나서 공화당 가버리며 불과 219대 211 4표 차이만 딱 줄여버리면은 하원도 뺏기는데 할 수 있을까요? 과격한 정책을 저는 바이든은 절대 못 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아예 대통령 너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당장에 지금 붙을지 말지 지금 걱정을 불과 1년 반 앞이면은 중간선거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소장파가 존재하고 반발이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거는 이제 개인 양도세율 인상에 대한 건데 기껏해야 이거 28%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 더 있네요. 최저세율. 자, 바이든 증세 업데이트.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했어요. 연방 계약직 직원들한테 대해서는 최저임금 2배 인상을 했는데 근데 또 이것도 이제 유산세 확대는 또 생략하겠다는 기사가 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맨친 의원이 나 이건 너무 불편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이거 방법을 찾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트윗을 뭐 이제 이 기자가 날릴 정도였었죠. 그러니까는 바이든도 참 고생길입니다.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단합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요 바이든의 것은 많이 후퇴한다. 그런 걸 계속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가지는 주식시장에 대한 함의는 뭐냐,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사실상 제가 볼 때 내년 중간선거까지 증세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라는 말은 바이든이 얘기한 만큼의 재정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든의 재정 확장에 따른 수혜 주식이라는 것들에게는 악재라는 거죠. 이 주식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친환경이나 이런 주식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거 영상을 조금 보여드릴까 해요. 제가 지난 11월 20일에 동의되시는 부분이라는 겁니까? 예, 그 점에서 3% 나왔을 동의합니다. 때고요. 그렇군요.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는 산업 정책도 뭐 그린 쪽에 포커스를 맞춰 있긴 한데 그것도 계속 잘 추진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대개는 또 뭐 선거 공약에 불과한 것들도 꽤 있으니까. 사실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의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나눠 보는데요. 정책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의회가 함께하고 외교라는 것은 대통령의 영역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 그 트럼프 행정부 때도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제 뭐 벽을 쌓겠다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너무 우리가 오래되었으니까는 투자를 하겠다 적극적으로라고 했지만은 그 관련된 주식들이 트럼프 내내 사실은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좀 기대감이 오히려 있을 때가 좋지 실제로 정책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수많은 난관에 좀 부딪히고 잘 안 되는 현실적으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 인더스트리는 그러면 취임식 직전이 고점이다. 일단은 기대치가 그때가 가장 높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또 재밌는 해석이네요. 그렇군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뭐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실 가졌던 의견이 뭐냐 하면 바이든이 당선되는 그 시점이 좀 고점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 확정이 된 게 좀 시간이 걸렸죠. 뭐 이게 뭐 우편 투표도 있고 뭐 재검표도 해야 되고 등등등 하면서 그래서 당선 확정이 1월 7일 날 됐습니다,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오피셜하게 미국에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가 있어요. 요 고점이 1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빠르게 움직이죠. 선반영을 하고. 이번에 이 바이든 인프라 관련된 것도 아주 전형적인 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이제 재정 수혜 주식은 바이든에 그럼 주로 친환경인데 이제 그런 기회가 없는 거냐? 뭐야, 그러면 바이든이 당선될 때가 꼭지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계속 저기서 그냥 주구장창 빠지거나 옆으로 기는 거야? 아, 그런 거였어? 라고 하기에는 큰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이게 탄소 국경세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은 앞으로 그러니까 캐서린 타이의 그게 있었죠. 이제 성향을 제가 86권가에서 분석한 게 있었죠.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하나는 인권에 대해서 인권을 무역하고 결부시킬 것이다. 환경을 결부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 동맹국가의 관계를 복원을 시킬 것이다. 인데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일단 환경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환경을 구체적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환경을 우리가 되살려내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뭔가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근데 뭐 미국에서만 뭐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고 해봤자 뭐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뭐 A라는 국가에선 펑펑 늘리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만 우리는 법안이니까 A 국가는 펑펑 늘리고 있네. 이런 마무작에 쓸모 없어진 거죠. 오히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만 역차별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려는 게 여러분 탄소 국경세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서 글로벌에서 다들 절감하려는 노력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탄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생산한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크게 때리자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환경이라는 거를 가지고서 적당한 서로가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설정을 하고 이걸 지켜나가자. 근데 따지고 보면 중국이 제조업이나 생산 비중이 훨씬 높으니 이걸 매기게 되면 중국의 타격이 더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얄밉게 중국을 공격하면서 적절히 중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카드가 되면서도 엄청난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카드라는
거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친환경 주식들은 이 탄소 국경세가 실제로 어느 정도 될 거다, 언제 도입할 거다,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논의가 굉장히 이뤄지게 되면, 그러면은 그 시기부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그에 관련된 투자를 굉장히 앞당길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완전히 친환경차 시대를 몇 년은 훨씬 더 앞당길 만한 그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친환경 쪽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탄소 국경세가 미중 사이에서, 뭐 미중이 이제 무역 협상 시작할 겁니다. 뭐 서로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상 통화만 했는데 이제 만나겠죠. 다 백신 맞고 나면은. 그럼 빨라질 겁니다. 거기서 요 얘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나오느냐를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뭐 기사가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한번 챙긴 요 도표인데, 지금 바이든 재정 정책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요원이 엄청나게 쪼그라들겠죠. 바이든 말대로 지금 증세 쪽 부분에 손을 댄다면. 네, 여기까지가 일단 또 바이든 재정 세금 정책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Q&A네요.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자, 한번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